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지난번 하노마크에 이어서 다스베르크의 왕건이 푸마입니다. 근데 이 푸마는 우리 플라모델 매니아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독일군 8륜 중장갑차 시리즈의 이제 결정판. 제가 푸마를 잘 모르니까 매니아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 회전 포탑 달린 전차들이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탑이나 장갑차 이런 거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데, 근데 이 독일 연방군에도 지금 푸마가 있죠. 매우 고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예. 이거 이제 2차 대전 당시의 푸마. 네. 예. 근데 이 차량에 대해 얘기하기가 앞서서 요즘 플라모델 업계에 또 푸마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보통 왜 요새 중국 업체들이 왜 우리가 이걸 내면 저기도 막 내고 똑같은 거 막 내고 있잖아요. 뭐 아주 그냥 무한에 맞다이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사정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16대 1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여기 보면 타콤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타콤인데 요즘 뭐 이제 컴퓨터가 발달을 하니까 일단 하나 만들면 뭐 결과물을 35대 1로 하냐 16대 1로 하냐 이런 거 뭐 큰 차이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라이필드에서도 나오고 뭐 저기 미니아트, 뭐 매직 팩토리 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설계자가 여러 메이커에다가 자신의 설계를 동시에 공급했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뭐 설계도 뭐 물론 뭐 금형사정하고 뭐 맞물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왜 하필이면 똑같은 걸 내냐 이거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샤시가 이게 4가지가 있어요. 네. 4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럼 2, 3, 4에 2를 냈으면 딴 데서 1 같은 걸 내면은 일단 더 엿먹일 거 아니야. 다음에 못 만드니까. 근데 똑같이 2를 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 라이필드 모델이 레오파르트 2를 예고하니까 보드 모델이 라이필드 모델과 타콤을 도둑이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설계를 돌려가며 쓰던 중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넘겨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980년에 이탈리아 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드래곤 키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잠잠하다가 24년도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뭐 사정은 그렇고, 요 이제 실물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요 독일군 8륜 중장갑차라고 하면 사실은 옛날에 타미야에서 나왔던 SDKFZ 232. 근데 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 타미야의 88mm 포와 맞먹는 명품 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도 발매되고 있어요. 근데 요 232 장갑차의 실물은 231, 232, 233, 263 4가지가 개발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93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1943년까지 4가지 형식 합계 약 950대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생산되지 않은 축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미야에서는 232가 나오고 AFV 클럽에서 4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지금은. 네. 네. 아무튼 요 231 8륜 중장갑차 시리즈는 독일군이 1920년대에 장내 그 기갑부대를 구상하면서 그 편제나 뭐 이런 형식들을 다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갑부대의 그 전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차들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정찰 부대가 중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먼저 그래서 4륜 경장갑차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8륜 중장갑차를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1 시리즈인데, 이걸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장갑이 또 특히 전면 장갑 15mm 너무 이제 약하고 하니까, 이걸 그러면은 1940년 들어서 후계 차량으로 장갑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우수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234잖아요, 그죠? 네. 234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234 시리즈는 먼저 그 231 시리즈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시제 차량은 금방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 만들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뒤로 밀리다가 1944년 초부터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 형식이 있어요. 네. 요 234의 1, 234의 2, 234의 3, 234의 4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생산이 별로 많이 안 됐습니다. 요 생산수는 뭐 요게 101대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20mm 포를 장비한 234의 1이 200대에서 230대. 이게 생산수가 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234의 3과 4는 각각
88대 89대. 거의 안 만들었죠. 네. 이 푸마 장갑차는 바퀴가 8개니까 전차만큼은 아니겠지만 험지 주파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서 또 빠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장의 각종 정찰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장의 정보를 예를 들어 지면의 상태라든가 강, 건널 수 있는 강, 건널 수 없는 강 이런 지형들을 파악하면서 잽싸게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전술적으로 유리하게 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기 또 부대 규모를 알려면은 일단 한번 싸워봐야 될 것 있죠. 그래서 포까지 갖고 있어요. 포도 갖고 있는 거죠. 대충 한번 싸워봐야 돼 일단. 그래야 이제 저기 얼마나 있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강력한 화포로 막 벌떼같이 반격을 해오면은 쫙 도망가야지 그 다음에. 그럼 이 장갑차의 성능은 어떤가요? 예. 이게 저 일단 성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요 4가지 시리즈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234의 2가 요 푸마예요. 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번호는 2번이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게 234의 1. 그건 이제 20mm 기관포를 탑재한 정찰 차량. 그 다음에 234의 3은 75mm 포 단포신. 그건 이제 성형 자격탄을 쓰니까 대전차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234의 4는 장포신 75mm 대전차포를 장비. 그래서 234의 3하고 4는 어차피 대전 말기에 이제 뭐 정찰이고 나발이고 없고요. 그냥 적이 워낙 많이 오니까 뭐 대전차포를 얹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자주포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기본적인 성능은 요 중량이 일단은 예전에 231 시리즈가 약 8.1에서 8.7톤이었는데 얘는 11.5톤에서 11.7톤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장갑이 예전에는 15mm였던 게 30mm로 강화되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시속 85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푸마는 요 포탑이요. 예전에 독일군이 개발하던 레오파드, 요즘 레오파드 말고요. 그 당시에도 레오파드라는 경장갑 정찰차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뭐 취소됐어요 나중에. 취소됐지만 거기에 사용하던 포탑을 여기다 이제 얹은 겁니다. 네. 그래서 차체와 포탑 전면 장갑은 30mm, 속칭 돼지 코식 포방패에 50mm 포, 그 다음에 동축기관총으로 MG 42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건 저 동축기관총이 좀 넓적하니까 42를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 승무원은 4명, 그 다음에 8년 독립조향, 그 다음에 승무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가지고 앞뒤로 다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네. 뒤로 가면 또 뒤에 운전수가 이제 뒤로 보면서 가는 거죠. 차량을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바로 그 상태에서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 200마력 공랭식 디젤 엔진 탑재.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시속 85km, 항속거리는 도로상에서 약 1000km. 그 다음에 야지에서는 약 600km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포인 50mm 포는 3호 전차 후기형에 탑재된 69경 50mm 포와 같은 것. 그래서 30도 경사 장갑판에 대해서 그 500m 거리에서는 59mm, 1000m 거리에서는 47mm, 1500m 거리에서 37mm를 관통. 그러니까 이 주력 전차를 관통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충분히 뭐 이게 정찰하면서 이제 적군의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싸울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탑재 탄수는 철갑탄 27발과 유탄, 소위 말하는 고폭탄이죠. 28발, 합계 55발. 동축기관총 총탄은 2850발. 그리고 차내에 승무원 자유용으로 MP40 또는 MP38 기관단총 1정과 탄약 192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하노마크와 마찬가지로 이 키트는 타콤의 협력을 받아서 뭐 설계까지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형파고 뭐 생산하고 이런 거를 타콤에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키트인데 역시 16대1 왕건 이건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제 35대1로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어쨌든 설계 한번 하면은 크게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다른 데 회사의 동태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지 16대1로 내놨습니다. 그럼 우리 저 내용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보기 전에 앞서서 네. 이 박사트에는 차종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 옆면에는 엉뚱한 차번이 써 있습니다. 224의 2라고 돼 있어. 이게 참 이게 정신없이 만드는데. 자사의 설계 능력이나 예. 뭐 이런 열정을 높게 자랑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박스 디자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일단 쏟아내고. 네. 저는 이 16스케일 키트를 볼 때마다 접착제와 도료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
맨날 접착제 타령이야 이렇게. 굳느라고 냄새가 나잖아요. 자, 칼라 설명서 예. 돼 있고요. 요 책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좀 칼라틱합니다. 이 안쪽도. 네. 이 오래된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아있는 독일의 각종 군사 서적을 보면, 예. 문서를 보면 다 이렇게 퇴색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을 일부러 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요 바퀴 부품이 같은 게 4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8륜 장갑차니까. 근데 사실은 35대라고 거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정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게 4벌, 바퀴가 8개니까 이 샤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독립조향식 바퀴를 이런 가동 각종 샤프트 이런 것들을 전부 따로 조립하느라고 시간이 한 세월 걸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요것도 서스펜션인데 같은 게 2벌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뭐 판스프링으로 된 이게 뭐라 그럽니까?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이거하고 뭐 동력 전달축 같은 거 뭐 네.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8바퀴가 다 돈다. 네. 그 다음에 요 잡다한 디테일을 구성하는 요 부분들이 또 같은 런너가 또 2개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저 서스펜션 부분도 있고 뒤쪽 그 엔진룸 부분 있잖아요. 뭐 네. 그쪽 부품이나 아니면 여기 포탑에 연막탄 발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깨알같이 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각종 해치들, 네. 점검 해치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 있고요. 손잡이도 어느 정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각종 그 잔 부품들입니다. 뭐 잭이라든가 각종 후크 뭐 이런 것들 네.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지휘 차량에 들어가는 스타 안테나를 비롯한 뭐 다른 뭐 범퍼나 뭐 이런 것들 네. 있고요. 이 독일군의 유명한 끝이 몽툭한 삽. 그다음에 여기 포탑 부품들, 뭐 이 돼지코 10호 방패, 그다음에 포미 부분이 안쪽에 약간 재현이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만들면은 잘 안 보일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요 좌우 팬더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조립한 거 아니에요? 이거 통짜로 되어 있어요.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다음에 차체 하부인데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게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바퀴들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걸 접착을 하면 이렇게 큰 부품인데 접착제만으로 고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타미야 같으면 볼트를 제공했을 수도 있을 만한 큼직한 부품입니다. 요 차체 상부, 예. 그다음에 포탑 상하부, 네.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타이어에는 제조사 각인 같은 것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칭과 데칼, 그리고 그다음에 메탈 포신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가지수는 뭐 얼마 안 되는 런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노획한 장비를 그대로 쓰려고 했다는 그 독일군의 그 물통 네. 제리켄 같은 경우도 이제 안에 게스킷 실링 부품이 애칭으로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독일군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나라 군대도 전부 이것을 베끼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인형이 하나 들어있어요. 네. 근데 16대 1이면 뭐 다 기본적으로 반따개. 요즘은 35대 1도 반따개지만 16대 1은 크니까 옛날부터 반따개였는데 16대 1 하면서 아마 퍼티질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안 맞았나요? 네. 그런데 이게 딱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일부 조립을 했어요. 틈새가 하나도 없어. 봐봐. 예, 목깃이라든가 이런 볼륨감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예. 틈이 없어서 예. 퍼티가 필요 없겠습니다. 요 다리나 팔도 다 반따개로 되어 있는데 틈새가 하나도 없어요. 봐봐. 네, 그렇네요. 예, 이것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자세가 나오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얼굴도 또 반따개로 되어 있어요. 앞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칼같이 맞습니다. 반따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폴리스티렌 플라스틱이 사출기에서 나왔을 때 식으면서 쪼그라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는 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제 식어도 쭈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럼 요 신발은 요 바닥이 별도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손가락 요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모자는 여기 딱 맞게끔 홈이 파져 있어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조립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 뭐 이렇게 조립도 아주 일사천리 좋습니다.
요 정도 일단 리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 나온 김에 35대1 키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35대1 키트 말 나온 김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최초의 푸마 키트는 의외로 1969년 5닭기. 일본 회사인가요? 네. 근데 거의 뭐 장난감 같은 키트고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탈렐리에서 1980년에 요 234의 이 푸마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탈레리 kit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했는데요. 예. 과거의 영광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982년에 234의 3 75mm 탑재형이 발매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탈렐리 키트 중에 상당히 명품 키트들이에요. 지금 봐도 뭐 좋습니다. 네, 이탈레리의 전성기였던 예. 그때 나온 키트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234의 1, 234의 4 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왔는데 이거 이제 그래서 타미야에서 그 234의 3 75mm 포형이 나오자마자 1984년도에 타미야 이탈렐리 시리즈로 한번 발매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타미야에서 231의 1하고 231의 2 이걸 이제 좀 애칭 같은 걸 추가하고 인형을 추가해서 신버전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나온 게 제가 요 이탈렐리 234의 1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건 사실 이 액세서리 같은 걸 전혀 안 붙이다 보니까 좀 심심한데 이거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참 이뻐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탈렐리 거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에서 2006년도에 스마트 키트. 네. 그래서 2006년과 2007년도에 234에 1, 2, 3, 4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드래곤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드래곤 키트가 이제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건 그동안에 뭐 부품 관리 약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234에 1, 2, 3, 4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이게 234에 4까지 이걸 만들어 봤고 234에 3은 어째 만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2006년 7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18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무소식으로 있다가 2024년도에 갑자기 이제 라이필드, 그 다음에 미니아트 이런 데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하하. 그래서 이 라이필드는 이게 2024년 초에 발매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엔진이 다 돼 있어요. 엔진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탑 내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 인테리어는 아닌데, 이제 이게 어떤 그 깊은 뜻이 있냐면은, 어차피 234에 1, 3, 4는 오픈탑이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 여기다가 이 오픈탑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저절로 그게 풀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아하하. 위에서 다 보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니아트의 푸마는 오늘 이 촬영하는 시점에는 아직 우리 수입이 안 됐어요. 예. 수입이 안 됐는데, 그건 풀 인테리어. 포탑 내부까지 다 돼 있고, 뭐 엔진이다 뭐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아트 홍보 부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 다 재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not a toy라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 미니아트는 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없는 거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네. 조만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실은 그걸 같이 구입을 해서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안 살 거예요. 뭐 만들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미니아트 거는 너무 복잡해서 일단 엄두가 안 납니다.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미니아트 제품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뭐 다른 거 공부할 거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해야죠. 그런 면도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다른 라이필드 모델에서도 독립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내주기 때문에 예. 그만큼 희귀함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드래곤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요즘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푸마,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서스펜션이 제일 복잡한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보니까 이게 설명서가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전문가용, 하나는 초짜용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다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4-5개를 붙여서 하나가 되는 거를 뭐 여기는 뭐 통짜로 해놨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초보자는 좀 쉽게 만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서가 굉장히 좀 불친절한 게, 이걸 만들다 보면은 뭔가 그 가동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만들면서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은 부위는 접착제를 안 발랐어요. 그러면서 쭉 만들다가
근데 설명서에는 뭐 접착제를 발리지 말라든가 가동된다든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쭉 하다가 이 가동 부위를 좀 이렇게 안 바르고 접착제를 안 바르고 놔두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주의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8개 중에 3개가 이 접착제가 많이 발라져 가지고 좀 굳어버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동이 돼요. 이게 가동이 되는데 이게 4개 바퀴가 연동이 돼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고정이 되면은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동은 안 됩니다. 다시 만들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설명서가 굉장히 좀 불친절하더라라는 거하고 이 부분 말고라도 굉장히 이제 잔부품들이 많고 조립성이 뭐 조립성은 좋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잔부품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니까 만들면서 아주 지칩니다. 아주 지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들면서 16대 1인데도 잔부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35대 1로 나올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통짜 부품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역시 35대 1도 내려고 하는 전주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35대 1 포탑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뭐 스케일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왕건이가 좋긴 좋아요. 이 만들고 나서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럼 일단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